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마침내 뜨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세계의 단판이라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 치러지고요. 지방선거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에는 지구촌을 달굴 월드컵이 개막되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 협상팀이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선 가운데 과연 북미 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정말 관심사입니다. 원타임샷.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원타임샷,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기회로 세상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첫걸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 안팎의 뜨거운 열정이 냉정 속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를 전해드리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미 정상회담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을 수 없겠어요.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일찍 도착했어요. 네네. 예, 어제 낮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오후에 이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이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회담인데 중요한 조건 제공해 주시고 편의를 제공해 줬다. 그러니까 감사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미 상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도착했죠. 기자들 질문에 이제 짧게 그냥 매우 좋다. very good이라는 반응을 일단 보였고요. 캐나다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발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번이 단 한 번의 기회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판문점에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해온 성김 미국 필리핀 대사가요. 오늘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것으로 알렸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왜 또 만나는 것일까? 역시 이제 공동 합의문 최종 조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하루 일찍 도착한 두 정상의 오늘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센룽 총리하고 정상회담 뒤에 참모진하고 워킹 런치를 갖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은 현장에서 막판 그 진두지휘를 하는 것. 그렇겠죠. 서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의미인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발한 접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정치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자성어는 참 그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내로남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부망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많은 유권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 발언의 주인공이 이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지난 7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때 이제 현직이었던 인천의 실업률, 가계부채, 자산율 같은 게 굉장히 좀 나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유 후보를 이제 그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이제 내놓은 발언이 이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양천구 목동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 남구 쪽으로 간다. 인천이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인천에서 이 기획관리실장을 몇 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인천에 관해서 몰랐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자기가 좀 아는 편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인천 시민들이나 또 부천 시민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이제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이제 이부망천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나온 거고요. 논란이 일면서 대변인직을 일단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속에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그 지역 의원들까지 다 나서서 네네. 의원직 사퇴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갔고요. 예. 당 차원에서 이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겠다라고 하니까 네네. 자진 탈당을 이제 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그 선거에는 뭐 악재로 지금 작용을 네네.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게 서울 그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보다도 사실 수도권이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여배우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좀 관심이 촉각이 아주 곤두세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부선 씨 어떻습니까? 예. 드디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형수 박인복 씨가 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른바 그 형수 욕설 논란을 비롯한 가족 불화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네네. 했고 그때 이제 김부선 씨를 약간 언급을 했어요. 김부선 씨가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는데 나는 가슴에서 6개의 칼자루를 꺼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김부선 씨도 이번 기회에 용기 내고 나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라. 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래서 용기를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그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스캔들 논란 관련해서 침묵을 깨고 KBS하고 이제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예. 눈에 띄는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그 인천 앞바다에서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사진과 관련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 먹었다.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일단 눈에 띄죠. 네네. 그게 일종의 이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카드 결제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반전이 이제 된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창 또 논란이 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내 친구인데 네네.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도 했다. 예. 그 에러 배우라고 이제 거리에 여자 취급을 했다라고 예. 또 울먹이는 또 그런 또 순간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동안 속인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러면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훌훌 털고 제주도 가서 올레길 해설사나 하고 싶다라고 또 예. 심경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에 이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밝힌 3대 기구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오늘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입니다. 예. 사법발전위원회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도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이제 일단 제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전국 법원장 간담회 쪽에서는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네. 반대 의견을 이제 사실상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 일선 판사들도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회의를 가졌고 전반적인 의견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예. 이런 방향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 법원에 이제 법관 대표 119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뒤에 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네네. 자, 그래서 검찰 수사보다는 또 이 자체 징계를 공고했던 예. 그 특별조사단의 당초 결론으로 결국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그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입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그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북미 양 정상이 모두 도착해 있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가 참 궁금하시죠? 현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 리퍼블릭 폴리테크닉대 경영학부 김창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세계의 단판 북미 정상회담 시작되는데 싱가포르 날씨는 오늘 아침 어떤지요? 여전히 그렇듯이 싱가포르 이곳 현지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지 시간이 6시 20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워서. 네네. 예, 에어컨을 틀고 있네요. 그렇군요. 저희보다 1시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했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쪽 도착한 현지의 분위기가? 어제 현지 언론들을 보면. 네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을 당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탑뉴스로 계속 보도를 하면서 도착 당시부터 외무장관이 나가서 영접하는 모습까지. 네네. 그리고 이스타나 대통령궁까지 가는 행렬들을 모두 촬영을 하고 굉장히 언론의 모든 집중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 리센용 총리까지 면담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보도하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게 좀 짤막하게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대통령 궁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만난 건 리센용 싱가포르 총리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는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행정부 체제는 내각 책임제고요. 예. 대통령은 현재는 야콥 여성 대통령인데. 네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의례적인 좀 역할을 수행하고. 예. 의회에서는 형식적이면서 좀 명예직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리는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예. 사실상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총리가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센룬 총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총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리콴유 총리의 그렇습니다. 아들의 장남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싱가포르의 방문은 처음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코멘트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선택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센터사 섬에서 회담이 열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싱가포르 도심 오차드 거리라고 그러나요? 싱가포르 도심이? 예, 그렇습니다. 오차드 로드죠. 예, 어떻게 좀 분위기가 도심 분위기, 센터사 섬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또 지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센터섬 분위기는 조금 더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긴장감이 좀 도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반해서 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차드 거리 자체가 중심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위주에 좀 몰려들어서 좀 더 이렇게 인파가 몰려드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도심이 조금 더 긴장감은 덜하지만 사람이 더 많고 어떤 집중이 더 잘 되는 모양새다. 이런 걸 들을 수 있었죠. 예. 언론의 분위기, 이 북미회담을 전하는 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정치 외교 정책 기조 자체가 사실 우호 관계를 좀 유지를 합니다. 그런 걸 골자로 하는 중립하고 균형의 현실주의 외교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도 대부분 평화를 바라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컬 모먼트를 좀 기대한다라는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란 측면에서의 사설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 어느 한편에 서서 특정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아이디얼 모습 차원에서의 그런 평화를 바란다라는 사설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일종의 보수지 또 진보지 이런 신문의 톤 또 TV 이런 것도 좀 갈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싱가포르 언론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환경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말레이어, 그다음에 인도 타밀어로 된 모든 매체들이 발간이 되는데. 예. 사실상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예. 그 세 가지 신문이 모두 사실
정부의 소유 아래에 있는 언론의 환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 보수가 굳이 나눠주다기보다는 좀 통일된 목소리, 하나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논조가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싱가포르에는 벌써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메뉴 뭐 이런 게 생겼다면서요? 예, 저도 그걸 봤는데요. 예. 그 판매하는 것이 이제 오차도 로드 근처에 로얄 플라자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 호텔에서 이제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 트럼프 미니 햄버거를 이제 출시를 해서. 아, 그래요? 내일이죠? 회담 당일날. 12시에서 6시 사이에 뭐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한테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뭐 북한 국기와 미국 국기가 함께 꽂혀져 있고, 평화를 우린 추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걸 봤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 햄버거 드시면서요, 저희 쪽 좀 연결할 때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립 리퍼블릭 폴리테크닉대 경영학부의 김창희 교수였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요, 그 지방선거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도 동참하셨죠.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20.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틀 지나면요, 지방선거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목소리와 공약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출연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후보가 출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입장을 존중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임대윤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제가 유세하시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일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No my job, no my future.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에 직접 유세전에 나서시면서 느끼시는,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판세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유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대 후보는 정체되어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보수층이 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대구 시민들도 이번에는 합리적 선택을 하리라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전례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승리를 확신하시는지요? 예, 상대 후보도 있고 아직까지 대구 시민들의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신한다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승리를 고대하면서 희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대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보를 제가 봤는데요. 대구병 일단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무엇을 어떻게 수술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구가 모든 경제 지표에서 수십 년째 꼴찌예요. 특히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도 가장 높고요. 비정규직 비율도 가장 높고. 네네. 노동자들의 임금도 다른 지역보다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낮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도시가 돌아가는 것이 보면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다 지금 속병을 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 그 새로운 리더십을 제가 대구 시민과 함께 구축하자. 새로 만들어보자. 대구 살리자.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네. 예, 특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가 그 당의 대표조차도 야 우리가 정권 잡았어도 K2와 대구공항 통합이 이전 허가하겠어? 뭐 경제적인 효과가 없지 않냐라고 예. 우려한 것은 지금의 근 후보는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네. 제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구에 섬유나 안경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뿌리 산업을 정말 첨단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 대구가 정밀 기계 가공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산업과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이전하는 이 기간의 기술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4차 산업혁명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데 그 대비하지 못한다면 대구는 지난 10년간에 잃어버린 세월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모든 산업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우연찮게 대구 광역시의 수성구에 사시는 유권자 한 분 만나 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대구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임대윤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민주당이라고 하면 명함도 잘 안 받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 저는 민주당 당 이름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 선거 때 억울한 점도 많고 살벌한 경우도 경험했어요. 네네. 그러나 정치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대구를 선택하고 내 고향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국회의원이 안 됐기 때문에 대구 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네네. 그러나 이번에 죄송합니다. 대구 시장 선거를 통해서 대구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해하고 임대윤 놈이 저런 놈이구나. 맡겨도 되겠다. 신뢰가 간다. 이렇게 덕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렇게 반전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대구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것 하나예요. 네네. 중요하게 대구 시민들의 마음속에 바람 같은 바람으로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과 광역시장은 한 팀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발전한다. 네네. 저에 있는 구호와 설득, 그리고 우리 드라마 같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드라마 주인공.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가 아주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지금 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대구는 대구입니다. 대구벽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벽을 위로 넘나드는 큰 상승 기류의 바람이 또 하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대구 지역 투표율이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인데요. 이 부동층이 결국엔 샤이 보수고 이들이 투표 당일날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분석할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대구에서는 민주당의 집권 야당입니다. 네네. 집권 야당 세력에 대해서 사회민주, 사회진보, 네네. 혹은 좀 더 나가면 사회합리성, 이 대구에 존재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층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다 몰리진 않을 겁니다. 네네.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요.
제가 계속 올라가고 권 후보가 정체되거나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이것은 부동층이 권 후보 쪽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징표가 아닐까라고 희망적인 분석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가정입니다만 대구시장에 예. 당선되시면은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권 시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K2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정책 변경을 먼저 시도해서 네네. 대구공항을 존치시키고 K2를 이전하는 네네. 국방부의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하라 하기 이전의 단계로 다시 한원해서 K2를 다른 군사기지로 통합 이전시키고 대구공항을 존치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풀 생각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대구 취소의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지사와 구미시장도 만날 것입니다. 네네. 약 10년간 경북지사, 대구광역시장, 구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한 팀이었어요. 한 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문제를 한 걸음 또 여보세요? 네네.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진척시키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나 대구 시민들도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네네. 시장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생존의 문제고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네네. 무너져 있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밤을 새워서라도 대구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빨리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임대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한 해석은요, 정확한 조사 개요의 바탕을 둔 사안은 아니어서요, 개인 의견이었음을 방송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번엔 서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출연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후보가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 입장을 존중해서 방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후보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도 봤는데요. 김문수와 함께 출근 시간 30분 빠르게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올수록 네네. 그동안 숨죽이고 계시던 우리 당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0.14%라는 것에 대해서 진보가 결집하고 있다 또는 샤이 보수가 뭉칠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걸 분석된 것은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느낄 때는 지금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서는 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오늘은 어느 유세 현장에 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은 관악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 사당 내거리에서부터 서울대학교 쪽으로 지금 계속 가면서 유세 중에 있습니다. 예, 직접 만나보시는 시민들의 표정 그리고 직접 악수를 하시면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사전투표도 이틀 마치고 이제 본투표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저희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에 관한 이슈는 조금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그야말로 세계적 관심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첫째는 북한 핵이 폐기되기를 바라고 우리
납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비 납북이라든 납북어부, 또 목사님들도 선교 과정에 많이 잡혀가 계시는데 적어도 유엔 한국인권사무소의 소장 발표에 의하면 최하 516명 이상이 지금 전쟁 이후에 잡혀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석방되고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일단 나오면은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후보님 최근에는 그 한국당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없이는 과연 북한의 핵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을 폐기하려면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되는데 전부 트럼프 참수대회하고 사드 반대하고 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런 반미 친북적인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기업, 자유시장, 또 자유언론, 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장 확고하게 지지하고 또 주장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같은 그 주장이 표심을 끌어들이는 쪽도 있지만 또 표심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그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표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활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표심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포퓰리즘, 결국 나라를 망쳐보는 게 그리스, 아르헨티나 뭐 많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그래서 표를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정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통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지금 우리가 통일도 좋지만 공산 통일은 안 되고 자유통일이라 해야죠. 우리 독일처럼 독일이 만약 공산 통일이 됐다면 안 되죠. 지금 월남처럼 공산 통일을 우리는 반대고 자유통일이 되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질문이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얘기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이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순 시장을 7년 전에 만들어낸 분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다 여러분 다 잊어먹으신지 몰라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의 산파가 바로 안철수죠. 근데 뭐 정치라는 것이 5월 동주일 수도 있고 때로는 2등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1등이 되기 위해서 합칠 수도 있잖아요. 단일화 이슈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저보고 양보해라 저 찍으면 박원순 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야 단일화는 고사하고 계속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여서는 단일화가 좀 어렵겠죠. 단일화 후보에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설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양보를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각 당의 후보를 내고 더구나 서울시장 후보는 그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를 보고 계속 양보를 하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정치 더 이상 옳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당이 자기 후보를 내고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지 계속 그냥 단일화는 이거는 그러면 단일 정당을 먼저 만들어야지. 당을 통합시켜야지. 정당은 따로 하면서 하던 이런 것을 저희는 상당히 일종의 속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 행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라 선거 때 그저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당 이름을 바꾸고 또 당은 따로 하면서 후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그런 일이 별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원순 후보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박원순 후보가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 첫 페이지에 본인이
재산세를 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박원순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재산이 없다. 그래 돼 있는데 그 부인이 재산세를 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내느냐. 네네.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원순 후보는 그 답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선거 공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는 정직하게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은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박원순 후보의 그 부채가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고, 우리은행 또 지금 또 금고가 될 신한은행으로부터 수억대를 2억 이상을 받았는데 네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일반 서민들은 못 받거든요.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담보도 없고 부채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그런 부채를 어떻게 각 은행으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서울시 금고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거 아니냐. 서민들로 생각할 수 없는 황제 대출, 특혜 대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얼마인지 또 그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버무리고 토론에서 밝히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그리고 그 여당 독주의 분위기와 관련해서요. 뭐 실제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문재인, 서울은 박원순, 구청장은 모두 1번 찍으면 핫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당 독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고 또 일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정책은 대기업을 여러 가지로 너무 홀대 박해하고 민주노총만 너무 중시를 해서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지금 다 기업이 문을 닫고 자영업이 폐업을 하는 것이 서울시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1등입니다. 이래서 장사가 안 되고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박원순 후보를 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서울시 구청장 다 차지하고 또 시장 차지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 차지하면 일당 독주 아니겠습니까? 이 일당 독주에서 과연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견제하고 또 경제를 중시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확실히 좀 밀어달라 그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만 해도요. 그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대구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민주당의 그 열기가 정말 뜨겁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지금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수 개편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소통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은 차라리 낫지만 이 수도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좀 취약해져 있습니다. 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광주 전남북에 후보를 못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서울 시민에게 왜 김문수이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여러 가지 적폐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청소해야 될 때 아닙니까? 또 4년을 더 맡겨서 11년이 가면은 여러분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교통 체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또 정년 일자리는 전국 최하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1등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안 돼서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하고 이런 사람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원순 시장의 이 잘못된 행정, 적폐 행정을 7년 했으면 충분하지. 또 4년 더 하시겠습니까? 이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를 8년을 하면서도 가장 깨끗하고
제일 일자리 많이 만들고 제일 평가 공약 이행률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제가 가장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의 경험과 모든 힘을 다해서 또 실적으로서 제가 입증했던 그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서울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선전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앞서서요, 김문수 후보의 재산세 납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 측이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끝내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